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강시엽 변호사입니다. 송영길이 징역 2년의 법정 구속이 됐네요.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한 걸 따지면 얼마 안 나온 거죠. 보석으로 풀려나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. 이제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감방에 가는 거죠. 작년 1월에 기소가 됐으니까 1년 만에 1심 결과가 나왔네요. 원래 이제 송영길이가 받고 있던 그 의혹은, 기소된 내용을 보면은 하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죠. 그리고 또 하나가 목사연으로부터 또 이제 돈을 받았다는 거. 그것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고, 또 돈봉투 뿌렸다는 거. 그것도 이제 또 정치자금법 위반이고, 그 다음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있어요. 뭐 소각장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, 하나씩 보면 말이죠, 아주 의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은 굉장히 의아할 거예요. 돈봉투 사건이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? 나머지 사건이야 사실은 그 돈봉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거기 때문에, 아마 돈봉투 사건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송영길로서는 나머지 사건도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돈봉투 사건 수사하다가 다른 사건이 튀어나왔으니까. 그러니까 송영길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 별건 수사라고 지금 그렇게 항의하고 싶겠죠. 그럼 돈봉투 사건이 왜 무죄가 나왔는가? 이게 중요하죠. 돈봉투 사건이 가장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? 2021년이죠. 이때 송영길이가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 나왔어요. 근데 그때 경선을 치렀거든요. 근데 경선 과정에서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돈봉투 뿌려가지고서 나 좀 뽑아달라고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. 그것으로 윤관석이가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죠. 자, 그럼 윤관석이가 이제 돈을 구해다가 200만 원씩 담아가지고 또 300만 원씩 담아가지고 줬다는 겁니다. 이것이 300만 원이죠. 2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씩 담아가지고서 20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줬다는 건데, 그래서 6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? 그때 이제 뭐 이성만하고 윤관석하고 이렇게 관계됐다는 거고, 돈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, 그 돈 받은 사람들에서 일부는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, 또 일부는 수사에 나오라니까 안 나가가지고서 아직도 지금 기소를 못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. 자, 이렇게 300만 원씩 봉투에 돈을 받아가지고 줬다. 근데 이건 윤관석이 준 건 확실해요. 그러니까 윤관석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겁니다. 받은 놈들도 확실해요. 그러니까 이것들 빨리빨리 기소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송영길이거든요. 이 송영길은 윤관석한테 뭐 시켰다거나, 또 뭐 윤관석하고 송영길 사이에 이 돈봉투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거나, 뭐 보고를 했다거나, 지시를 했다거나, 그런 증거가 명확하진 않은 거예요. 왜 그러냐면 경선 과정에서 물론 송영길이 몰랐을 리는 없겠죠. 슬쩍 부탁을 했을 수도 있고. 근데 윤관석이가 이제 돈을 구해다가 말하자면 이걸 뿌린 거야. 어떻게 보면은 송영길이 최종 수혜자긴 하지만 송영길이 윤관석한테 딱 시키는 그 장면이 포착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죠. 자, 그렇게 된 거죠. 그래서 윤관석이는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송영길은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. 그럼 송영길이 유죄가 나오려면 다른 또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. 그것이 바로 이정근 통화 녹취록입니다. 이정근이는 다른 사업가하고 무슨 뭐 주고받은 뭐 때문에 그 사업가가 무슨 고소를 했어요, 이정근을. 그래서 이정근이가 이제 그거 수사받다가 사실은 이정근의 이 핸드폰이 털리는 거예요. 근데 이정근의 핸드폰이 털렸는데 거기에 바로 이 송영길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. 그 통화한 내용에서 오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이 과정이 있는 건데, 이게 지금 이 통화 녹음인데요. 이 통화 녹음을 어떻게 이제 입수를 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게 원래 다른 사건 수사하다가, 그러니까 이정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그런 사업가하고 뭐 주고받고 돈, 이정근이 깜빡 가 있죠 지금. 그런데 그거와 관계해서 이 녹취록이 나왔는데, 이 통화 녹음이 나왔는데, 이거를 이제 입수하고 이걸 갖다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라고 법원이 본 거예요. 근데 요거는 지금 검찰로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어차피 다른 사건을 수사에다 나왔다 하더라도 어쨌든 두 사람 간에 통화가 나왔고 그걸 가지고 증거로 냈는데,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우리가 조작한 것도 아니고 왜 이게 위법 수집 증거냐.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형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가 증거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걸 증거로 쓸 수 있는가. 근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, 다시 말하면 불법으로 얻은 증거, 그런 거는 이 증거로 쓸 수 없다, 재판에. 그럼 이 증거는 빼고 나머지 가지고 따지게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빼니까 이정근 통화 녹음만 있으면 송영길을 쉽게 말해서 돈봉투 사건에 유죄로 할 수가 있는데, 요거를 빼니까 증거가 없다,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.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어요. 왜 돈봉투 사건이 무죄가 나왔느냐. 이거 굉장히, 이게 제일 유명한 사건인데 지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. 그래서 검찰이
무려 9년을 구형했는데 어떻게 또 2년밖에 안 나오느냐, 이거 봐주는 거 아니냐,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봐도 상당히 말이죠, 형은 양형에 있어서는 많이 그 봐준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.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먹사연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금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.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돈봉투 사건은 그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돼서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정당법 위반,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것들 먹사연을 통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 있는데 약 7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소각장 증서를 해주겠다고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또 4천만 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. 요거는 유죄가 됐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 돈봉투 사건이라는 거, 돈 뿌린 거, 이거는 무죄가 나오고, 먹사연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라 그래서 일종의 송영길 후원 조직이라고 그래요. 뭐 거기를 통해서 돈을 한 7억 원대 받았대요. 그거 이제 유죄가 나오고, 4천만 원 뇌물 유죄가 나오고. 근데 뇌물도 인정이 됐는데 뇌물은 상당히 제가 무겁거든요. 어쨌든 그걸 보면은 양형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봐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항소를 할 겁니다.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이 무죄가 된 것도 불만이 있을 거고, 그리고 또 지금 양형도 너무 2년이라는 것이 불만이 있을 거고, 좀 이런 상태죠. 그래서 송영길은 이제 소나무당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서 말이죠, 재기를 꿈꿨습니다만은 이재명한테 그 지역구를 물려준 것이 가장 아팠죠. 사실 이 지역구를 물려주는 게 아니었는데 이재명한테 물려줬더니 이재명이가 사실은 배신 때린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예를 들어 조국 같은 애는 뭐 물론 조국의 당을 차리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국회의원이 되고 했는데, 송영길은 또 당대표까지 민주당에 말이죠, 그렇게 화려하게, 그 다음에 또 서울시장을 나가네, 그 다음에 또 뭐 사실은 말이죠, 그랬던 것 같아요. 송영길이가 이재명한테 밀어주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다음에 자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, 그건 송영길의 얕은 꾀에 불과한 거죠. 이재명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.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송영길이는 법정 구속이 됐고요. 보석으로 나와 있다가 법정 구속이 된 겁니다. 징역 2년 실형을 받았고요. 집행유예를 안 해준 거죠. 징역 2년 실형을 받았고요. 여기서 뇌물 4천만 원 인정되고요. 그 다음에 불법 정치자금 먹사연을 통한 거 한 7억 원대 인정되고요. 그렇게 됐습니다.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봉투 사건, 그 유명한 윤관석과 이성만을 통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돈을 뿌렸다는 거, 이거는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, 무죄가 나온 이유는 이정근 통화 녹음, 거기서 나온 증거로 쓸 수 없다. 그 이유는 뭐냐?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이다.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거는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형수법상의 대원칙이 있거든요.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불법 수집 증거냐? 아무래도 지금 이 증거가 말이죠, 다른 사람 수사하다가 이게 나온 건데, 그 과정에서 이게 포렌식을 할 때 이 어떤 그 휴대폰에 그 통화 녹음에 그거의 어떤 당사자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확인을 한다든지 내지는 포렌식 과정에 참여한다든지,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다만 검찰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항소를 하겠죠. 그리고 이제 판결문이 또 이제 정확하게 나오면 이것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이야기한 그런 어떤 그 근거도 조금 더 밝혀지겠죠. 근데 뭐 거의 위법 수집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통화 녹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.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. 그러니까 검찰도 경찰도 수사할 때 이 어떤 절차를 지켜서 수사를 해야지, 마구 어떤 증거를 얻어내면 그것이 나중에 오히려 그 피고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. 자, 전해드렸습니다. 송영길 법정 구속됐습니다. 징역 2년입니다. 그리고 돈봉투는 무죄가 됐습니다. 무죄가 된 이유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입니다. 강시엽TV입니다.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.